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대법원 판결 무죄를 기도하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또는 대법원 선고 늦어질까? 자, 일단 기사 짤막하게 소개하고 이야기할게요.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 받았다. 선거법 위반 선고심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5일 안에 상고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자, 여러분 지금 12월 1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주말이라고 치고 여기 나온 대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5일이 만땅입니다. 이때까지 해야 돼요. 물론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아니 12월 5일을 일반적으로 이때 선거날이면 어제 오늘 주말이라고 치고 그러면 내일 월요일이 12월 2일입니다. 최소한 그때 뭐 공표라고 해야 되나요? 개시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상 그냥 개시라고 할게요. 뭐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언제 한다라는 개시가 최소한 내일 정도. 근데 12월 2일 날 개시해서 5일 날 선고를 해?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안입니까? 아니, 2심에서조차도 지금 친형 강제 진단 건하고 뭐 대장동, 검사 이런 것들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얼토당토 아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방송 중에 이야기하던 거 그냥 끄집어와서 했던 거잖아요. 사안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한 사안을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선거날도 임박한데 이거를 또 12월 5일도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여러분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건 정치적 재판이고 그 정치적 재판 연 이유가 이재명 지사님 죽이려는 의혹들이 이래서 불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고 복잡한 사안이에요? 이렇게 선거날을 넘길 수도 있을 만큼? 아니 지금 완전 이러한 것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1350만이 선택한 경기도민의 수장입니다. 이렇게 손발 묶고 1년여 동안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1350만의 경기도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국민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거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 뭐 넘겨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넘긴다고 봅니다. 자, 뒤에 거 잠깐 언급하고 그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재명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요. 받아들인다면 사건은 현재로 넘어가면서 이 지사가 요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시니까 1, 2년 동안 뭐 혹자들은 이재명 측에서 잔머리 굴리려고 1, 2년 시간 벌려고 이러한 꼼수를 썼다. 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1, 2년 시간을 벌고 그동안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국민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도정에 열심히 일했던 걸 보여줘서 이때 가서 무죄를 받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 자, 첫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대법원이 부담감을 갖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자한당도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넓게 보면 사법부, 좀 좁게 보면 검찰과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얼토당토 않은 문제로 이재명 지사님을 유죄로 확정 지었을 때는 그 후폭풍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그리고 대법원의 어떠한 권위도 현저히 떨어지겠죠. 현저히가 아니라 폭삭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선고날이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늦춰지는 걸 보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사법부에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죄를 때린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고,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만 혹여라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사법부도 시간 벌기 해서 하려고 지금 이러나 저러나 부담감이 원체 있기 때문에 무죄를 때리자니 이 사람들의 원래 취지였던, 아시잖아요. 정치 탄압으로 이재명 죽이기. 그거에 어긋나고 유죄를 때리자니 지금 상당히 여론의 압박에 또 사법부의 권위에 등등 후폭풍에 이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판결을 지금 선고를 못하고 지금 질질 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도 아닌데. 그래서 혹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시간 벌기가 좋다. 어떤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요거를 받아줘서 이재명 측에서 시간 벌기.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언론에 어필하고 등등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극히. 저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12월 5일이든 조금 넘기더라도 이번에 무죄든 유죄든 확정 나는 게 난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서, 중장기적 행보에서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유죄로 나왔을 경우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야죠. 어떻게 됐으려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죠. 그 후폭풍이 막 세게 나야지요. 네. 엄청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지사님 무죄 주장하고 선처 호소하고, 개인이든 단체든 또 지자체든 간에, 그렇죠. 여느 어떤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사안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때 그냥 판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부담감을, 왜냐하면 유죄 때리기 부담감을 안고 이 선고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재명 지사님이 중장기적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어떤 그림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법원 위헌법률 신청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1, 2년 시간은 벌 수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유죄를 때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에서 눈이 조금 멀어졌을 때 그때 유죄를 탁 때려버릴 수도 있는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에 1, 2년 있다가 유죄가 나오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고 또 관심도 없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재명 지사님이 도정일 1년 동안 잘하면 국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지사 딱 들어서고 오늘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언론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가십거리나 안 좋은 것만 끊임없이 나오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언론에서 흠집 내기에 더 힘을 쓸 겁니다. 왜냐, 여기서 무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득권 지금 또 어차피 이재명 지사님을 죽이려는 정치 세력들은 이재명 지사님을 더욱더 여론전을 통해서 더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죠. 뭐 득대 피하자고 뭐 호랑이 만나 뭐 이런 말. 그래서 그냥 시간 벌기고 나발이고 저는 이때 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히든 이재명 지사님이 당연한 결과지만 무죄 나와서 그 탄탄대로의 길을 더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부담감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게 무죄 나올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도 어젠가 남경국 헌법연구소 소장이 이번에 2심은 항소심 선고에 위헌적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변호사들도 이런 이야기들 하고 많은 법 관련한 전문가들도 이런 위헌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뭐 법리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여론이 지금 이렇다. 위헌적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물론 귀국하셨지만 중국 충칭에 다녀오셨어요. 충칭 시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김혜경 여사님 이렇게 보이시더라고. 예. 뭐 국빈 방문이라고 할까? 국빈 좀 여하튼 저는 이제 국빈이라고 봅니다. 뭐 격식 차원에서 이렇게 부부 동반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똥파리들의 무한한 마타도로 인해서 완전히 이재명 지사님은 물론 이 김혜경 여사님을 악마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활동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셨습니다. 거의 안 하셨지요. 3번인가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것까지 어쩔 수 없이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지사에서 머무를 분이 아니잖아요. 예,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도 그와 마치로 같이 이렇게 이재명 지사님이 일하시는 거에 힘이 돼 주셔야지요.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보다 더 뭐 신중히 잘 하고 계시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마음의 치유 좀 잘 하시고 또 마음의 치유하려면 우리들이 또 응원을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치유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겠고 응원을 해 줘야지 김혜경 여사님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적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뭐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극복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만 하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물이니까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것도 진짜 큰 의미가 있죠. 당연히. 예. 그래서 김혜경 여사님 힘 많이 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대외적 활동을 하시든 안 하시든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